진도가 전주에 거래 계약서까지는 한 것 같아요. 55, 56개까지는 했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손해배상 책임 좀 하면 된다, 그죠? 그럴 것 같은데요. 표시가 없어요? 아무 표시가? 거래 56페이지 4번에 거래 금액 밑줄 되어 있어요? 58페이지 5번은 밑줄 되어 있죠. 네. 복습을 좀 합시다. 그래도 여기 45페이지 44페이지 가보시면 고용인 있나요? 고용인. 자, 고용인을 일단 구분하실 개념이 법인이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원 또는 임원을 두어야 성립되는 게 법인이에요.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은 몇 사람이에요? 개업 공인 중에서 종류는 세 사람이 있죠. 법인이든지 법인이 아니든지 공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가게에 필요하면 가게 직원 둘 수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이죠. 그래서 고용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든지 아니든지 필요하면 임의로 둘 수 있는 사람.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중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람이 사원, 임원. 그래서 앞에 결격 사유할 때 구분하신 게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임원 본인은 중개업에 종사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 본인만 결격입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 법인도 같이 결격이죠. 그러면 법인이 사원, 임원의 결격 때문에 법인이 결격이 되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등록 취소를 받게 돼요. 거꾸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 만약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3개월 동안 중개 업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럼 중개업에 3개월 동안 종사하지 마라 그 말이니까 업무정지 처분도 업무정지 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이면 누구도 결격이다.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같이 결격이다. 그런데 고용인이 결격이다. 그럼 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 종별 세 사람도 결격이다. 는 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업 공인에서 종별 세 사람은 누구의 결격 때문에 고용인의 결격 때문에 자기의 결격이 아니니까 고용인 때문에 개업 공인에서 등록 취소 받는 것은 없다.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면 개업 공인에서 본인은 가게 문 닫아야죠. 고용인이 있을 수 있죠. 고용인도 결격이다. 는 말은 없다. 그 말은 고용인은 본인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이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은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아니다. 그 말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고 나가면 딴 데 가서 일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고용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너무 경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아 지금? 경건한 과목은 아닌데 적응 좀 되셨죠? 이제 뭐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매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11, 12월 과정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 듣고 올라오시 1월달 수업 들으시는 거 하고 1월달 처음 공부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작아도 이런 개념을 구분 못하시고 8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거기 44페이지 뭐 밑줄 쳐져 있는 거 앞에 용어의 정의에 사졌듯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이죠? 예?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죠?
중개 업무 수행한다는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 밑에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첫째 줄 있죠. 그 세 가지를 중개 업무라고 소속은 수행할 수 있지만 중개 보조원은 공인인증서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하고 중개 업무 수행은 못 들어가니까 밑 나와 있, 둘째 나와 있듯이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요한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했던 것이 4번에 고용인의 어떤 행위는 고용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입니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그 말이죠.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말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뒤에 나올 말이 괄호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뭐 본다 간주 규정 있죠. 두 번째 괄호 2번에 양벌 규정이 있다 그죠?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이 나오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이고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어떤 행위일 때만 업무상 행위일 때 조건이 두 가지에 갖춰져야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고 친 것은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한 행위로 간주하겠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가 고용인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고 친 때 업무상 행위하다가 어떤 사고 친 때 간주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사고 치면 양벌 규정인가 그걸 구분하신 게 두 번째.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했다. 손해배상 책임 나오면 그때는 간주 규정. 그러니까 간주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간주 규정이다. 그 말은 손해배상 책임하고 양벌 규정과 관계가 없다. 그럼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고 친 때만 양벌인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징역형에 해당되는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소위 징역형 벌금형처럼 형자가 붙은 죄는 법원의 재판에 선고되는 형벌이라 불러요. 형벌 사고 진 때만 양벌 규정.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형벌하고 간주 규정과 관계가 없다.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재산상 손해 나오면 간주 규정이구나. 형벌, 벌칙, 징역형, 벌금형 이런 말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고 징역형, 벌금형, 형벌 위반 행위 한 때만 양벌 규정. 그래서 간주 규정하고 추정은 구분하셔야 돼요. 추정은 번복이 될 수 있다 없다. 반대 증거가 입증되면 번복이 되죠. 그런데 간주는 번복이 안 되니까 이게 추정이 아니고 간주니까 공통 조건을 한 개 익히실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이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줄이면 뭐가 없다. 과실이 없다. 무과실인 경우라고 조건이 같이 붙어져 있으면 간주가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무과실인 때는 책임이 없다. 번복이 안 되죠. 아무리 네가 무과실이어도 여기는 간주가 되니까 재판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번복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과실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다. 근데 양벌 규정은 형벌 사고 친 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그 말은 형벌은 재판 대상이 되는 죄이기 때문에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선고하겠죠. 양벌 규정이다. 그 말은 니도 벌칙을 주겠다. 그 말이니까 니도 직접 사고 친 것은 아니지만 니는 재판해보자. 그 말입니다. 재판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는지 못해서 과실이 있는지를 보고 내가 처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 형벌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개공을 불러다가 재판해 보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이 되면, 재판 결과 과실이 인정되면 인정되는 만큼 니도 처벌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처벌 내용은 개업공인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직원관리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지만 직접 위반 행위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는 없고 징역형은 없어요.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은 없고 뭘 과한다? 벌금, 형만 대상이 돼요. 근데 거꾸로 재판해 본 결과 고용인은 사고 쳤지만 개업공인에서 재판해 보니까 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 과실이 없네 나오면 당연히 징역형도 없고 벌금형도 가하지 않는다. 요 정도 틀은 잡고 올라오셔야 돼. 가장 기본이 누가 위반 행위자, 누가 행위자이고, 고용인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는 주어지면 뒤에 나올 말이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이 있구나. 여기 가장 기본 틀. 두 번째,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남의 어떤 규정, 손해배상 책임 어떤 규정, 간주 규정, 형벌사고침이 어떤 규정, 양 이렇게 먼저 구분하실 것. 그래서 조건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 무과실입니다라고 주어져도 간주가 되니까 재판할 필요 없이 배상 책임은 있다라고 해야 되고, 양벌 규정은 재판 대상이니까 개공을 재판해 본다는 말은 재판 결과 과실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벌금형 대상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됐어요? 저는 됐는데. 됐어요. 감사. 책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을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책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6월까지. 7월, 7, 8월 달은 문제풀이 있기 때문에 예습을 해오시고 같이 읽어가지만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 하여튼 우리 학원에서는 절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샘플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선생님마다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도 있죠. 책 안 보고 그건 넘겨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요약집 나올 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수업 듣고 가면 뭘 공부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집중해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움직이지 마시라니까요. 가만히 계시라니까. 자, 이거 됐죠? 여기 나중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 틀은 잡아 놓으시라고. 인장 등록 됐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개계약 비우셨다. 그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손님이 가게 와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손님이 의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님이 의뢰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여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으면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가게 들어온 중개 의뢰인과 소장인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뭐? 중개계약. 가장 기본 개념 정의가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이야. 계약 당사자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기출문제처럼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을 수 있죠. 부재중일 수 있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접수받을 수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접수받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무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문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의뢰 내용을 접수하여 중개업무 수행했다 해놓고 중개업무 수행을 했다까지 꽂혀놓고 뒤에 뭘 물었는가?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지금 그게 쟁점이 아니고요.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찍을 일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중개계약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계약 당사자 누구요? 중개 의뢰인하고 누구? 요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 아니야. 물론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장이 부재 중이면 자기가 접수받아서
접수받은 일을 접수받을 수는 있지만 중개 계약서를 씁니다 하고 중개 계약서는 서명 및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소속 공인인증서 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이 접수받았습니다. 중개무 수행했다 이미 꼬셨죠. 이미 우리 확 넘어가 있다고 지금 함께하면 오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거래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에는 함께 맞아요. 중개 계약 당사자는 소공이 아니니까 찍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1번에 일반 중개계약이 있다. 밑에 하단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죠. 이렇게 틀을 잡았어요. 여기 일반 개념에서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제한이 없다는 개념이고 전속은 있다는 말이죠. 일반 중개계약은 손님인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찾아가서 중개계약하러 갈 때 부동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인증서에게 제한 없이 다 의뢰할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다. 전속적으로 일을 맡기겠단 말이니까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서를 정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전속 개념이에요. 그러면 손님이 필요해서 부동산 찾아가서 중개계약을 하러 갈 때 여러 부동산에게 제한 없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부동산에 다 내놓기 싫으면 다른 부동산에 맡기지 않겠다. 니한테만 맡기겠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 일반 중개계약 방식을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란 법에서 일반 중개계약 제도만 둔 것이 아니고 전속을 둔 이유는 관행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의 제도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일반이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두었다. 그럼 어떤 단점이 있는가? 손님이 여러 부동산에 가서 일을 맡기러 갈 때 일일이 중개계약서처럼 서명 계약합니까? 손님이 처음에 아파트 내놓으러 갈 때, 여러 부동산 내놓을 때 일일이 중개계약 씁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인데 증거로서 기능을 못하죠. 구두는. 다수의 부동산에게 일을 맡기러 갈 때 다수의 부동산에게 보수를 다 보장해준다. 보수를 다 보장해주겠다는 제도는 아니죠. 다수의 부동산에 일을 맡기는 제도이긴 하지만 다수의 부동산에게 법적으로 보수가 다 보장이 안 돼요. 풀어놓고 다수의 개업 공인에서는 내가 먼저 다른 부동산보다는 먼저 계약서를 써야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 중개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시켜준 그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드리겠단 말이지 다수의 부동산에게 다 보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수의 부동산은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 업무를 책임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를 하고 싶어도 나보다도 조건이 못한 조건은 3억이 정상가격인데 2억 8천의 계약서를 먼저 써버리면 나에게 보수도 한 번은 보장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든지 다수의 부동산이 경쟁주로 중개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루어져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없으니까 정상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이 일반이에요.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을 두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 하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중개 계약 하에서의 단점인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쓰면 되겠어요? 계약서 쓰면 되겠죠? 반드시 법에 정하고 있는 서식인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두라 그런 취지니까 전속 중개 계약 썼다 몇 년 보존해야 되는가? 3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라 3년 보존하라는 말은 일반 중개 계약 하에서의 단점인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고 보존해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없는데 여기는 네한테만 맡기고 내가 네 보수는 보장해줄게. 한 사람만 이렇게 경쟁 중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두 가지 더 이행해라.
전속 중개 계약하러 온 손님이 매도 임대 의뢰인이 가게 왔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가게 왔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매도인이 내놓은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다. 중개 대상물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네가 혼자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 차이를 혼자서 찾아서 조건을 맞춰가다 보면 손님이 맡긴 기간 동안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네가 확보한 물건에 관하여 법에 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7일 이내에 누구한테 내놔라고. 이미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님이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혼자서 물건도 확보하고 혼자서 중개하는 것보다는 물건 가지고 있는 네가 정리해서 이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네가 가진 물건에 관한 정보를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내놔야 한다. 물건 내놓게 되면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에서 일간신문을 보고 7가지 맞춰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7가지 맞춰보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물건 내놓은 사람하고 정보 공개해서 공동 중개하게 되면 혼자서 버벅대는 것보다는 조건이 맞는 2사람 이상이 공동 중개하게 되면 계약이 아무래도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럼 정보를 공개했다면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라고 공개한 내용은 다시 의뢰인에게 문서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요청하면 내가 네한테 내놓은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돌리지 마라 라고 손님이 비공개 요청할 수도 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따라야 되니까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왔겠죠. 조건을 둘이 조건을 맞춰가고 있겠죠. 손님에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님에게 일전에 제가 통지해 드린 내용대로 물건을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조건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라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인 1회 이상은 중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 4가지 의무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4가지이고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4가지 의무가 없다. 그 말은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고 보존 의무가 없고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답은 이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 넣은 해놓고 해야 한다 의무사항 나오면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나오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있는 수십 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중에서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만 더 있고 4가지 의무만 더 있다 그 말은 4가지가 아닌 기타 의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해라. 계약서 써라. 나머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되고 4가지인가 아닌가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4가지가 있으니까 의뢰인 간 의무사항 차이점도 당연히 있어요. 중개 의뢰인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2가지가 더 있다. 이미 다수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또는 특정한 부동산하고 중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미 중개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하여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요거하고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에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비록성에 직접 광고 내고 인터넷에 직접 광고 내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 중개 계약 하에서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일반 중개 계약 하에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예, 가능하죠.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이미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이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가능하다.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 비용 들여가서 광고 내고 찾은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 손님에게 허용되는 것은 이거 한 개밖에 없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이 되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다든지 뿐만 아니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거래 상대방을 소개했어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을 소개받는 의뢰인이 조건을 마음에 들면 소개해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소개받은 손님이 보수를 안 주려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다고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되지 다른 부동산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계공을 배제하고 계약해도 계약 위반.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의무가 두 가지 있다는 말은 요 두 가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다든지 배제하고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손님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위반이니까. 요 경우에는 손님에게 허용되어서 계약 위반은 아니죠.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보다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 중에서 특히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문서 통지할 때 비용이 드는데 일반 중개 계약에서 이런 의무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손님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어서 계약 위반은 아닌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죠.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한대. 이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말은 어디만 쓴다? 전속의 경우에만 있지.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는 위약금을 줘라. 소요된 비용은 없대. 똑같이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가 있다.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두 가지 있으면 있다. 그 말은 두 가지의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일반도 전속도 공통이다. 대표적으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협조해야 한다. 협조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 공통이다. 이렇게 틀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 일반 중개 계약 옆에 뭐라 적어놨어요? 네 가지나 적어놨죠. XX 해가지고. 밑에 전속은 그 거꾸로 적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걸 풀어놓은 게 옆에 페이지 49페이지 위에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상에서 1, 2, 3, 4번 체크했죠. 박스 밑에 5번은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죠? 밑에 2번에 의뢰인의 의무사항도 1. 위약금 지불 의무 있죠. 넘기시면 두 번째 소요된 비용, 소요비용 지불 의무가 있죠. 밑에 3번의 협조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일반과 전속이 모두 공통이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보시면 확인 설명 의무 있죠. 55페이지 하단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이 두 가지. 자, 중개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해야 되겠죠.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대요. 54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뭘 써야 한다? 거래계약서 또 확인 설명서 써야 되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작성했으니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 기능이니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계약서 설명서에는 앞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계약을 한 다음에
개업 공인인증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의무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문을 시험에서 물을 때는 법 조문 자체 함정은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하는가, 누가, 의무자가 누구인가 이걸 물어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할 것인가, 시기.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대상자.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짚어져야 시험 문제 답이 보인대.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당연히 개업 공인인증서가. 법인이면 누가 있어요? 법인. 법인이면 누가 있어요?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개업 공인인증서는 이렇게 나오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말이고 분사무소에 누가 있나요? 책임자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이 아닌 사람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한다면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가. 확인 설명은 언제 합니까? 중개 계약에서 중개율이 받았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 돼. 완성되기 전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 돼. 확인 설명은 매도 의뢰인, 매수인, 쌍방에게 다 합니까? 매도인에게 합니까? 매수인에게 합니까? 설명을 매도인에게, 임대인에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매수 임차 중개 의뢰인을 줄이면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실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하고 확인할 때 발급받은 대장이나 등기부 등이 있겠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물어요. 언제 누구에게 물어요. 확인 설명, 확인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질문 나오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보존, 교부 보존해야 한다. 이건 누가 해야 되고. 당연히 개업 공인인증서가, 대표자가, 법인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가. 언제? 완성되기 전까지 설명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니까 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누구한테? 매수인에게만 교부합니까? 쌍방에게? 계약서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에게 또는 쌍방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시점이 주어졌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시점이 주어지면 뒤에 나올 말이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 이렇게 나와야지. 개업 공인인증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해놓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제시한다. 쌍방 당사자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인증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쌍방에게. 그러니까 시점이 주어지면 완성되기 전 나면 취득 설명하고 제시, 완성이 된 때 나면 쌍방에게 교부 보조. 구분하셔야 돼. 계약서 쓰는 것은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이죠. 서명 및 날인은 왜 합니까? 서명 날인은 책임 소재 때문에. 계약서 안에 서명도하고 서명 및 날인하라 그 말은 네가 한 개업 공인서 네가 한 일이 잘못되면
소속 공인에서 네가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책임을 앞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명 및 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찍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가 더하기 당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공이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소공도 함께 및 날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하여 소속의 계약 쓸 수 있죠? 하여도 누구는 꼭 찍어라.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대니까 개공은 무조건 찍고 뒤에 나올 말이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나면 함께 및 날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계약의 조건을 맞춰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개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하는 것이 본업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가격 이름이 거래 예정 금액 이런 말이 있고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이렇게 나와요. 예정자가 붙었다 그 말은 언제다 시점이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체결되기 전이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어떤 금액을 당연히 중개 계약이나 확인 설명을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때까지는 예정 나와야 돼요. 설명해야 할 금액도 뭐? 예정 금액. 계약서를 쓴다는 말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거래 금액. 여기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가. 확인 설명서는 작성하는 시점은 계약이 체결된 때죠. 그럼 계약이 체결된 때이면 원칙은 거래 금액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확인 설명서를 쓴단 말은 완성이 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줘라. 그것이 설명서예요.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가격 이름이 뭐? 예정 금액. 예정 금액 그대로 적어주라고 말하니까 설명서에는 어떤 금액을 그러니까 거꾸로 거래 예정 금액에서 예정자 빠지는 거래 금액 적는 것은 어디만? 거래 계약서면 거래 금액 적지 중개 계약시나 확인 설명시나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금액 이름이 뭐다? 예정 금액. 여기까지 했다 그죠? 저는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완성이 되면 지금 5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서 괄호 1번 54페이지 4가지 밑줄되어 있죠. 2번에 확인 설명할 내용에서 3번에 어떤 금액? 예정 금액. 9번에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누가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이 나와야지 이전함에 따라 매각함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의무가 없다. 옆에 거래 4번에 위에 4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있죠. 55페이지 위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1번에 누가? 개공이 언제?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완성이 된 때.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누구한테 줘라?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 줘라. 그죠? 밑에 2번에 확인 설명서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에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더하기 당해 중개인을 한 누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있으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그죠? 밑에 하단에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무도 1.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가 완성이 된 때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4번 5년 보존해라. 그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3번에 넘겨보시면 56페이지에 4번에 어떤 금액? 예정 금액 하면 안 된다. 거기는 거래 금액이다. 그죠? 서명 및 날인 똑같아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마무리할 작업이 몇 가지인데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을 앉혀놓고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몇 가지? 3가지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죠. 확인 설명 작성 교부 보존하고 넘기시면 58페이지인가요? 바로 5번에
괄호 5번에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있죠. 누구는 개업 공인 중에서는 언제 중개가 완성이 된 때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대충 짚어봤어요. 그죠? 오늘 조금 더 배우실 게 5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 있죠. 뭐 출제는 한 문제. 59페이지 금쟁이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넘겨오시면 62페이지 중개보수와 실비 있나요? 그걸 조금 쉬었다 합시다.